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방법이죠. 대략적인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봉차트와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가들은 대중적인 차트를 통해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정확성을 기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명확한 매매점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가격 지표인 볼리저 밴드에 대해 서동구 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 가격 지표 또는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 내용은요, 분류와 개요, 어떠한 범위에 볼린저 밴드가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또 계산 방법들, 그렇지만 이 볼린저 밴드의 해석과 활용 방법, 또 볼린저 밴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용해서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예측하고 또 밴드의 수렴과 확장을 토대로 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밴드의 상하한선을 이용해서 추세의 지속성 여부를 이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요, 사실 월가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 존 볼린저가 개발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의 보조 지표들이 어떤 그 신뢰성에 있어서의 어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존 볼린저도 이것을 맹목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한계성을 얘기해 주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이 엔벨롭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이러한 부분들인데 엔벨롭은 어떤 상하 폭이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주가의 어떤 급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또 볼린저 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표준 편차 거리의 밴드가 구성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간략하게 계산 방법, 뭐 복잡한 것 같지만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소문자 이 표준 편차, 이 바로 기간의 표준 편차, 그리고 중심선 상위 밴드와 하위 밴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심선을 일정한 이동평균 값으로 설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위 수준은 m 플러스 2 표준 편차 또는 하위는 m 플러스 2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이 어떤 그 이동평균과 그에 대응하는 주가로 계산되는 이동평균 편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의 변동성의 가격 지표를 산출해낸 값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표준 편차로 적용했을 때 이 99%대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된다. 이러한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평균값을 기준으로 또는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표준 편차가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과 관련돼서요, 이 밴드의 특성은 어떤 그 상하한선을 경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사실 착안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어떤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정하게 밴드의 상단 또는 밴드의 하단 속에서 수렴과, 그렇죠, 그리고 또는 확장,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반영을 해주고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볼린저 밴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변동성의
특성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상하한선이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 중심선 라인들,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이 라인들이 바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다. 통상적으로 이평선을 중심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엔벨롭 차트는 이러한 것들의 진폭이 크게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심선을 나타내고 있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이 밴드 폭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떠한 변동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세하게 조정을 못 해준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변동폭의 어떤 신호를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상하한선 간의 폭이 좁아지면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오면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그만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어떠한 그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폭풍전야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밴드 폭이 아주 좁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확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추가적으로 급락과 급등이 연출되는 그러한 시점을 밴드 폭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변동폭과 관련된 신호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아주 좁은 그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다가 점점 더 좁아지는 모습 속에서 어떤 그 급격하게 급등에 확장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안정적인 이러한 그 좁은 밴드 속에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다가 다시 또 주가가 오히려 급락하는 이러한 어떤 그 변동폭이 더욱더 급락하는 모습에 확장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그 움직임이 얌전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쪽으로든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추세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보조 지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밴드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현 추세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요. 이 밴드의 상단과 하단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중심선 라인 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들을 보시면은 이 밴드 상단은 좀처럼 돌파를 못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라인이라고 하는 이 중심선 라인이 계속해서 오히려 돌파가 되거나 지지되는 것이 아니고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중심선 라인을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돌파가 되지 못하는 이런 하락 추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해석하고 또는 밴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밴드의 설정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1.5 정도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2.0 정도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2평선 또는 62평선을 이용하면서 표준 편차를 2.5 내지는 3 정도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평선 11을 기준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1.5로 설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의 실례를 들어드린다면은 중심선과 상한선, 하한선 사이